드디어 1학기 과정의 마지막 단원 학습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볼 것은 정비례인데요. 정비례의 뜻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정비례는 두 변수 x랑 y가 있습니다. 자, 이때 x의 값이 2배, 3배, 4배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y의 값도 2배, 3배, 4배로 변할 때 자, 우리는 y는 x에 정비례한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y가 x에 정비례하면 형태가 y는 ax꼴로 나타나고 a는 절대로 0이면 안 된대요. 자, 이거는 예시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교재 아래쪽에 보면 예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여 있죠. 자, 이런 관계예요. 지금 x만 딱 봤을 때 여기 첫 번째 x가 1이었죠. 이 상태에서 곱하기 2를 하면 다음 x가 나오고, 자, 곱하기 3을 하면 다음 x, 곱하기 4를 하면 그 다음 x가 나오죠. 이런 거를 x가 2배, 3배, 4배 이렇게 변화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y 값이 2, 4, 6, 8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y가 2였습니다. 거기에 2배를 하면 4가 되고 그 다음 y가 나오죠. 자, 또 3배를 하면 그 다음 y 값이 나오고 4배를 했더니 그 다음 y 값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x가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서 y 값도 2배, 3배, 4배 이런 관계로 변할 때 우리는 y는 x에 정비례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의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내게 되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우선은 이렇게 정비례 관계라는 게 확인이 되면 항상 얘네는 관계식이 y는 ax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a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0 되면요. y는 x에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거. 여기 주의사항에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이제 x, y 값은요. 얘네끼리 짝꿍이에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첫 번째 있는 x가 1일 때 y는 2. 이거를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1,2라고 놓을 수 있고 여기 있는 두 번째는 2,4 그리고 세 번째는 3,6 그리고 네 번째는 4,8이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아무거나 여기다가 대입해서 a를 찾아주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가장 앞에 있는 1,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x자리에 1을 대입하고 y자리에 2를 대입하게 되면요. 자, 어차피 우변은 a니까 이때 a 값은 2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a자리에 대입해서 식을 완성해 보면 이때 y는 2x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고요. 자, 또 아니면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관계식이라는 건 x랑 y의 관계잖아요. 근데 잘 보면 이렇게 자, x 값에 2배를 하면 y가 나오죠. 자, 여기도 x 값에다가 2배를 했더니 y가 나왔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서도 x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y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이쪽에서 관계식을 구해보면 y는 x에다가 2를 곱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연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도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y는 ax가 아니라 이 뒤에 플러스 b가 되어 있습니다. 상수항이 존재해요. 이럴 때도 y는 x에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자, 정비례하려면 반드시 형태가 어떤 형태? y는 ax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고 a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a가 0이 돼버리면 y는 0이니까 그때는 정비례 관계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참고사항은 어떤 거냐면 자, y는 그러니까 y가 x에 정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y는 ax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이때 x가 0이 아니라는 근거가 있다면 양변을 x로 나눠도 되죠. 자, 0이 되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가 0이 아니라는 근거가 있을 때 양변을 x로 나눠주면 x분의 y는 a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x분의 y가 일정한 값이 나와도 이거는 정비례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그냥 표시해 준 거예요. 그럼 우리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부할 내용은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는 너무 중요해요. 이해도 꼭 해야 되고 암기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비례 관계식을 구해봤다면 이제 얘를 좌표 평면으로 가지고 가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분명한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 놓은 건데요. 자, 우선 x값의 범위는 수 전체라고 놓을 거고 우리 정비례 관계식은 y는 ax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a는 0이면 안 됐죠. 그래서 a 있죠. 자,
자, 얘의 부호를 가지고 생각을 할 건데 얘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누어서 볼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걸로 보면 조금 헷갈려 할 수 있어서 선생님이 그리는 과정도 간단하게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나는 y는 ax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a가 0보다 클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노란색으로 뭐라고 하냐면 얘네는 모양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표현이 된대요. 자, 왜 원점을 지나갈까요? x 자리에 0을 대입해 보면 a 곱하기 0은 항상 0이 되죠. 자, 이때 y의 값도 늘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0,0을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 자, 얘네 둘 다 원점을 지나간다. 요거 하나 생각해 놓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정비례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자, 예를 들어 우리 a가 0보다 클 때, 자, y가 2x 이렇게 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x가 2배, 3배, 4배 커지면 y 값도 2배, 3배, 4배 커지게 되죠. 그럼 우리가 그 그래프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죠? 우리 앞 단원에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죠. 이렇게 x가 일정하게 증가할 때 y도 일정하게 증가한다면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으로 그려진다. 이거 공부했었죠. 그래서 이때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을 그릴 건데 원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a가 0보다 클 때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4분면까지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a가 0보다 클 때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1, 3, 4분면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지금 한 번에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증가감소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얘도 보여지는 대로 그냥 해석을 하면 돼요. 우리가 보통 x 값이 증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아주는데요. x 값이 증가한다는 것, 이 오른쪽 방향으로 흘러갈 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프 위에 두 점을 아무거나 딱 잡아두세요.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점부터 이 점까지 x 값의 변화를 보면 이만큼 증가하죠. 자,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때 y 값의 변화는 위아래를 볼 건데, 자, 얘가 위쪽으로 이만큼 올라갔죠. 이렇게 증가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석할 때는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x라고 해봅시다. 그럼 x 값이 2배, 3배, 4배 커질 때 y 값은 2배, 3배, 4배 작아지게 되겠죠. 왜냐면 마이너스를 달고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그래프 모양은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게 되더라. 다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그려진대요. 그리고 나서 지나가는 4분면은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해석할 수 있는 거. 자, 두 점을 아무데나 잡아볼게요. 자, 여기도 역시 x 값이 증가할 때 오른쪽으로 갈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자, 이 점부터 이 점까지 x좌표를 비교하면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y좌표를 비교하면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y값은. 그래서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자, 얘는 외운다기보다는 그래프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1,a라는 건 왜 나와 있냐면요. 자, 얘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항상 y 값은 a가 나오게 돼요. 자, 얘네는 늘 1,a를 지나가는데 우리 x 자리에서 요 x 좌표에서 1을 찾아요. 그리고 이 그래프랑 만나는 이 점에 y 좌표를 해석하면 여기 확인하면 자, 항상 a가 된다라는 거. 그냥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얘는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남아 있는데요. 자, 이렇게 참고라고 쓰여 있는 부분인데 얘가 너무 중요해요. 이게 이제 문제로 등장하면 정말 많이 틀리는데, 자, 여기도 별표 하나 할게요. 우선은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자, 뭐라고 하냐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고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x축에 가깝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a 값이 아니에요. a의 절대값이 이렇게 절대값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 한 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자, 왜냐면 하나 외워두면 나머지는 이제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표현이라서 둘 중에 하나만 암기를 해주면 되는데, 자, 선생님은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은 이쪽에서 이렇게 세 가지는 자, a가 0보다 클 때, 양수일 때를 뜻하고, 이렇게 세 가지는 음수일 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양수일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양수일 때 a 값을 살펴보면, 자, 얘는 2분의 1,
그리고 요 앞에는 1이 숨어 있고 여기는 2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갈수록 절대값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자, 2분의 1은 이렇게 생겼죠. 자, 그 다음에 A가 1일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조금 더 Y축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2가 되니까 어때요? 조금 더 Y축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클수록 이 그래프가 점점 Y축에 가까워진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절대값을 작은 방향으로 본다면 이 그래프가 점점 X축에 가까워지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양수 쪽은 괜찮아요. 보여지는 대로 해석을 잘하는데 실수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렇게 A가 0보다 작을 때 음수일 때 나옵니다. 자, 왜냐면 자,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얘네는 이렇게 올라갈수록 값은 큰 거예요. 그런데 절대값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음수일 때는 2, 4, 4분면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자, 얘가 실제로 A 값은 가장 작은 거예요. 근데 절대값은 제일 크죠. 그러니까 Y축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X일 때, 자, 이때는 이렇게 Y축에서 살짝 멀어졌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2분의 1일 때, 이렇게 Y축에서 가장 멀게 돼요. 아, 그러니까 음수일 때는, 자, 절대값이 클수록, 근데 실제로는 값이 작은 상태예요. 절대값이 클수록 이렇게 얘도 Y축에 가까워지는구나. 이 부분을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